제목 강의 시작할게요. 간이가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요.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요거까지만 이해를 하면 참 좋겠어요. 치킨 한 마리 우리 부가세 계산할 때 한 마리 매출이 11,000원이고 재료비가 매입이 4,400원이라 가정을 하면 이거를 우리가 매출액, 매출세 공식으로 풀어보면 요랬죠. 그래서 일반과세 사업자는 얘가 매출세액, 얘가 매입세액이었죠. 간이과세 사업자는 매입세액에서 업종별 부가가치를 또 곱해줬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공제받는 거는 40원이죠. 실질적으로 공제받는 건 40원이죠. 근데 가만히 보세요. 재료비에 4,400원 들었어. 재료비 4,400원. 나 간이과세자야. 왜냐하면 텍스코디 강의 듣고 간이과세 유리한 걸 너무나 잘 알아서 임대차 계약도 잘해가지고 간이과세로 딱 등록을 무사히 마쳤어. 나는 간이과세 기간 동안은 부가세는 무조건 빵원이에요. 그래서 식당을 하는 사장님들 중에 어떤 소리가 막 도냐면 간이과세는 부가세 안 내도 된다는데, 간이과세는 부가세 안 내도 된다는데 그 말이 참말이에요. 한 10억 안 팔았거든. 10억 넘어가면 냈겠지. 근데 10억 파는 게 힘들거든요. 간이과세는 부가세 신고를 1년에 한 번 합니다. 일반과세는 2번 하지만 간이과세는 전년도 매출을 1월달에 한 번만 해요. 그 한 번이 그러니까 전년도 한 10억 팔아도 0원이에요. 그래서 간이과세는 부가세 안 내도 된다더라 이런 말이 도는데 10억 정도 못 팔았기 때문에 아마 0원이었어요. 그 이상 팔면 부가세가 조금 발생할 수도 있겠죠. 여기서 이제 뭘 봐야 되냐면 재료비가 4,400원 들어갔는데 매입세액 공제는 40원 받은 거예요. 40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얘를 한번 볼 필요가 있냐면 40원 공제받기 위해서 400원을 쓴 꼴이 되죠. 이거 이해만 되면 너무 좋은데, 부가세 신고할 때 간이과세 사업자는 40원 공제받는 거죠. 일반과세자는 400원이지만 40원 공제받으려고 400원 쓴 꼴이잖아. 요게 이해가 잘 되면 제일 좋아요. 요게 제가 텍스코디 강의 중에 제일 핵심이 지금 이겁니다. 일단 일반과세 사업자로 다시 또 돌아가 볼게요. 일반과세 사업자는요, 매입세 공제금액이 얼마죠? 400원. 400원 공제받으려고 400원 썼죠. 일반과세 사업자는. 근데 간이과세 사업자는 고맙게도 나라에서 얘를 곱해줬어. 매출의 10%면 10분의 1로 준 거죠. 매출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10% 적용하면 너무 땡큐죠. 매출 이만한 걸 덩어리를 10분의 1로 줄여줬으니까. 그래서 부가세가 작게 나오는 거잖아. 근데 매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매입도 그렇게 해버린다. 매입 금액은 크면 클수록 좋죠. 근데 간이과세니까 매입도 이 금액을 곱해서 덩어리를 10분의 1로 줄여버렸죠. 그래서 일반과세는 400원 공제받을 걸 간이과세는 40원밖에 공제 못 받잖아. 일반과세 사업자들은 400원 쓰고 400원 공제받고 똔똔이야. 400원 매입처에 400원 더 주고 부가세 때 400원 뺄 수 있으니까 똔똔이잖아. 근데 간이과세자들은요, 웃긴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400원을 더 줬는데 뺄 수 있는 금액은 40원밖에 안 돼.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세법 계산 구조 때문에. 400원 줬으면 400원 빼주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데 400원을 줬는데 40원밖에 못 빼는 거잖아. 부가세 때 조금 이상한 상황이 발생했어요. 어떤 거 있냐면요, 특히 인테리어 업자들이 그 말을 많이 해요. 최초 우리가 창업을 하면 인테리어 하잖아요. 인테리어 공사 대금이 한 5천만 원 나왔어. 그런데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뭘 빼준대.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그래서 인테리어 업자 보고 세금계산서 끊어주세요 하니까 인테리어 업자가 뭐라고 하냐면요, 부가세 10% 더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견적서상의 금액은 인테리어비가 5천만 원이었는데 세금계산서를 받기 위해서 5,500만 원 주면 5,500만 원까지 세금계산서가 와서 부가세 때 500만 원 다시 빼면 되죠. 근데 나는 일반과세 사업자는 그렇게 하면 딱 맞아요. 줄 돈 주고 받을까 봐서 뺄 거 빼고 다 돈,돈으로 딱 엮어져. 근데 내가 간이과세자야. 그러면 인테리어 5,500만 원을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해야 돼. 500만 원 인테리어 업자한테 500만 원을 더 줬죠. 세금계산서 받기 위해서. 근데 내가 뺄 수 있는 금액은 500이 아니고 50이야. 그러면 그 짓 하는 순간 450만 원 손해본 거죠. 이해되나요? 이해되나요? 이 구조가 그래요. 일반과세 사업자는 준 만큼 빼져서 문제가 없지만 간이과세는 준 돈의 10분의 1만 빼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는 순간 손해보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잘 돼야 돼. 그런데 법에서는요, 무조건 세금계산서를 받는 게 원칙이야. 또 영상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법대로 못 살아요. 근데 흥정이 가능한 업체는 자료 없이 싸게 사는 게 무조건 득이다. 그러면 인테리어비를 5천만 원 줘야 돼요? 5,500만 원 줘야 돼요? 5천만 원 주는 순간 500만 원 버는 거잖아. 부가세도 빵원이고 앞에서도 500 벌고 부가세도 빵원이고. 간이과세 사는 순간 엄청나게 버는 거예요. 엄청나게. 앞에서 벌고 뒤에서 벌고 다 벌잖아요. 양쪽에서. 이해되나요? 그런데 흥정이 불가능한 업체가 많아요. 흥정이 안 되는 업체가 대표적으로 어딜까요? 프랜차이즈 본사. 법인일 확률이 크죠. 애초에 흥정이 안 돼요. 정평 작가가 이제 강의 중에 프랜차이즈 하지 마라는 얘기도 할 건데 또 저하고 공통점이 또 생기는 거예요. 저도 프랜차이즈 하지 마. 왜냐하면 앞에서 자료 싸게 못 하잖아. 간이과세 해도. 그럼 간이과세의 득을 최대한 못 살리는 거죠. 앞에서도 싸게 사야죠. 인테리어
그 금액 크다니까요. 자료 없이 싸게 살 때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커요. 그런데 세무상식이 없는 사람들은요, 뭐 이거 안 받으면 세금 폭탄 맞는데 라는 소리가 또 머릿속에 있어. 간이가세 사업자인데 악착같이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산을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10억 팔아도 0원이라고 했죠. 그 얘기를 굉장히 비약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세금은 번 돈에서 벌기에 쓴 돈을 빼는 구조라 했죠. 이 사장님이 텍스코디 강의를 완벽하게 이해를 한 사람이야. 완벽하게. 그래서 애초에 사업자 등록부터 간이가세로 시작을 했고, 무조건 자료 없이 싸게 샀네. 10억 팔았는데 무조건 자료 없이 싸게 샀어요. 그러면 매입세액이 얼마죠? 0원이야. 세금 잔소가 10원도 없는 거야, 이 사람이. 10억 파는 동안 그때 계산해 볼게요. 그런 가정으로 10억을 팔면 매출세액이 얼마죠? 간이가세 사니까 부가세율 10% 곱하고 업종별 부가가치율 10%를 더 곱했죠. 또 얼마죠? 1억에 10%면 1,000만 원인가? 1,000만 원. 1,000만 원인데 얘가 빵원이잖아. 그러면 산출세액은 1,000만 원 나왔어. 10억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받을 수 있잖아. 10억 곱하기 간이가세는 2.6%돼 있죠. 10억에 2.6%가 얼마죠? 2,600만 원이죠. 그러면 1,000만 원 빼기 2,600만 원. 그럼 마이너스 1,600만 원. 간이가세자는 한거 반대 0원. 그래서 10억 팔아도 부가세는 빵원이다. 심지어 매입세액이 빵원일 경우에. 그렇죠. 자료가 좀 있으면 20억 팔으면 안 돼요. 제가 10억이란 걸 왜 이렇게 했냐면 맥시멈이 얼마일까를 제가 테스트를 해본 거거든요.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2.6%, 1.3% 빼주는 게요. 최고 한도가 1,000만 원이에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제가 설정을 이렇게 한 거예요. 텍스코디 강의를 완벽하게 이해한 사람은요, 내가 애초에 간이가세로 등록을 할 뿐더러 무조건 자료 없이 싸게 사겠죠. 그러면 부가세에서도 0원이니까 일반 가세자에 비해서 여기서 한 4, 5천만 원 벌었고, 재료비를 전부 자료 없이 싸게 샀다고 생각해봐요. 현찰로 그냥. 여기서 더 큰 돈을 벌었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인테리어 할 때 500만 원 벌었죠. 맞죠? 한 5천만 원 들었다 가정을 하면. 예를 들어 식당 하면 내 세금 계산도 안 받아도 되니까, 현찰 줄 테니까 좀 싸게 줘. 흥정을 계속 하는 거예요. 흥정을. 근데 흥정을 받아줘. 사람들이 매입처에서 흥정을 받아줘. 왜 매입처는 흥정을 받아줄까요? 간이가세 사업자가 텍스코디 강의를 완벽히 이해를 해가지고 계속 흥정을 시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매입처에. 자, 내 현찰 줄 테니까 싸게 해줘. 자료 안 받아도 돼. 계속 흥정을. 그렇지. 자기들은 숨겨진 매출. 이상한 윈윈 구조가 형성이. 사업을 조금 오래 한 분들은 이런 장난 좀 쳐요. 상대는 숨겨진 매출이 발생돼서 좋고, 나는 싸게 사서 좋고가 되니까 흥정이 되는. 흥정이 안 되는 거래처는, 그러면 내가 간이가세 사업자면요, 애초에 매입을 할 때 전마가 흥정이 될까 안 될까만 고민하면 되잖아. 그럼 대표적으로 흥정이 안 된 데가 일단 법인은 무조건 안 돼요. 그래서 프랜차이즈 하면 안 돼. 그리고 안 되는 데가 인터넷 구매 흥정 안 돼요. 마트의 캐시아웃리들. 흥정이 가능한 업체는 흥정을 해보세요. 흥정이 가능한 업체는. 재래시장 흥정 잘해줘. 도매시장 가서 흥정. 도매시장. 왜냐면 그 사람들도 숨겨진 매출이 되니까. 도매업자들은요, 흥정 잘 받아줘요. 완전 고마운 거예요. 현찰 바로 줄게. 싸게 줘. 예전에 제가 망하기 직전에 도매했다고 그랬죠. 그 손님들은 땡큐예요. 소매상들이 와가지고, 사장님, 내 자료 안 받아도 되니까 이 가격 맞춰줘. 땡큐 하면서 줘. 나도 매출이 줘. 간이가세 사업자를 요렇게만 활용할 줄 알면요, 내 매출이 크면 클수록 사실은 엄청나게 몇천만 원 버는 거죠. 그치. 간이가세 사업자면 예를 들어 내 차종이 카니발일 경우에는 현금 주고 싸게 하는 게 장대이죠. 현금 좀 싸게 준다면 그럼 거기서 돈 버는 거죠. 싸게 했으니까. 부가세는 어차피 영원일 거고, 자료 안 받아도 되니까 영원일 거고. 자, 그러면 일반 과세 사업자는 매입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반 과세 사업자. 제가 저번 주 강의까지 했을 때 일반 과세 사업자는 줄 돈 주고 받을 거 받으세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 줄 돈 주고 세금 인상서 꼭 받으세요. 적격증빙 받으세요. 그래야 빼집니다. 일반 과세 사업자들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반대로 하는 분 많아요. 일반 과세 사업자인데 무조건 싸게 살려고 어디 싼 데 없나 알아보고, 간이가세자인데 악착같이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예상외로 너무 많아요. 제가 강의하다 보면 반대로 하시는 분들. 과세 유형에 따라서 매입 방법은 틀려져요. 요게 제 강의의 거의 핵심이에요. 부가가치세는 나의 과세 유형에 따라서 매입 방법이 달라져야 된다. 내가 간이가세면 간이가세자한테 맞는 매입 방법을 선택하고 자료 없이 싸게. 일반 과세자 같으면 흥정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식당을 하고 있어. 그 양념이나 이런 거 대주는 도매상들이 있어요. 그럼 이 도매상을 계속 매달 거래하죠. 양념 대주는 곳을 예를 들어 2개를 거래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두 군데 다 100만 원, 100만 원씩 매달 거래. 데이터가 쌓이죠. 매달 손님이 계속 일정 부분 오니까 A 도매상에서도 양념이 100만 원 들어오고 B 도매상에서도 양념이 100만 원 들어와. 내가 일반 과세자야. 그러면 매달 100만 원씩 주고 세금 연수서를 받겠죠. 저 같으면요, 이 양념을 굳이 두 군데 거래할 필요가 없을 것 같으면 한 군데로 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양념 사장한테 전화하겠죠. 내가 사실은 두 군데 거래했는데 앞으로 니만 거래할게. 그럼 한 200만 원 정도 매달 줄 거야. 대신 고흥정됩니다.